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희 회의 중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쪽의 반응이 나오면요. 저희가 속보를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직접 그 취업 준비생들, 이른바 취준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는 언급을 했고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최 반장,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뭐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이제 그렇죠.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인천공항공사가 이 보안검색 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하기로 하자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 정규직 직원의 일자리를 뺏는 조치다, 혹은 뭐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이 취업 준비를 한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황덕순 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직접 수차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비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이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과 이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 반장, 지금 황 수석 입장을 잠깐 들어봤는데 황 수석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황덕순 수석이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도 신규로 다시 채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자,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비정규직 직원이 다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이 그 기준이죠.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에 갔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택했는데요. 2017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보안 직원이 이 눈물을 흘려서 즉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네. 저기 혹시 대통령님 뵙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꾸 울기만 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보안검색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만 느끼는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아픔하고 벅참, 이런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아마 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그 인천공항에 입사하기 위해서 삼수 사수도 하는 게 또 뭐 좀 일반적인 또 그 실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또 그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그런 상황인데, 공사 측에서도 지금 각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알바생들이 정규직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예,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가 없고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공사 일반직 초임 연봉이 약 4,500만 원인데 보안검색요원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거란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는 현재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인 약 3,850만 원 수준으로 적용이 될 계획이고 기존 공사 직원들과는 별도의 급여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이 공사의 노동조합이나 보안검색 요원의 노조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총 130여 차례 협의를 갖고 직접 고용 대상을 확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했고 지난 2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최종 합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노조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본원 공사 사장이 2년 반에 걸쳐 어렵게 이루어낸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로 인해 인천공항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최 반장,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번 공약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비정규직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권에서 좀 주도해온 이슈였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공정성 이슈로 번지다 보니까 청년층의 표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이 청년의 분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부의장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 많으니까 이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만큼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사태 관련해서 논란이 잘 가라앉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계속해서 좀 이제 번져가는 그런 분위기고 보안검색 직원들 노조도 4개나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노조들 간에 또 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노 갈등 양상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속보가 더 있으면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